자, 오늘은 김진애 박사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리얼미터가 이 코너를 차지하여 평상시 5분 정도로 박대받다가 맞습니다. 2배 시간을 확보하여 좀 찬찬히 내용들을 짚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늘어져서 빨리 해도 우리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는 급하니까 얼마나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그럼 대충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 현안들이 제법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한 2, 3%씩 영향을 또 크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사안에 영향을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출렁거렸습니다. 출렁. 네, 이 출렁이 앞으로도 계속 출렁거릴지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3일간 조사한 바로는 약간 출렁거렸는데요. 먼저 지지율을 먼저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보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포인트 소폭 하락해서 69.3%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상승해서 25.2%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2.9%포인트 하락해서 48.8%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2.2%포인트 상승해서 19%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 주간 집계하고 동률인 6%이고요. 바른정당은 오히려 0.5% 소폭 상승했습니다. 5.3%이고요. 정의당은 0.7%포인트 하락해서 5.2%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알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조사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 보자면 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랐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안 보고도 아시네. 네. 그건 한 2, 3% 오를 포인트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500명 이틀간을 묶어서 발표를 하는데 어제 500명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발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겠죠. 예, 이제 묶어서 이제 그제까지 하면은 많이 오른 편입니다. 70%대로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월요일 날에 69.4%로 빠졌고요. 그 7일 화요일 날에 67.3%로 더 빠졌습니다. 화요일 날에 저게 있었거든요. 청와대 정무수석 횡령. 맞습니다. 횡령 관련 정무수석이 횡령이 아니라 정무수석의 전 비서관 보좌관들의 횡령인데 이제 정무수석만 보이게 되죠, 당연히. 7일 날에 여러 가지 그 SNS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도 보도량이라든지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청와대 정무수석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쏠려 있었고요. 종편에서 크게 다뤘고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리고 6일 같은 경우는 댓글 수사, 월요일이죠.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투신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숫자하고 SNS에 있던 그런 트렌드하고 상당히 일치를 했고요. 보수 지지층에서 빠질 만한 사안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TK나 PK에서 가장 많이 빠졌고요. 60대 이상에서도 빠졌고 중도 보수층에서 이탈했고, 물론 30대라든지 경기 인천이라든지 같이 빠지긴 했지만 빠지는 줄을 이루는 곳은 영남권과 60대 이상 중도 보수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무엇보다도 6일날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2. 몇 %, 2, 3%는 어느 정도 상당한 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 정도 많이 빠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가 전체적인 유권자 심리에 기본적으로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이제 적폐청산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검찰 투신 사망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혐의가 같이 결부가 돼서 하락세를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8일날 수요일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500명 조사한 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합치니까 70.4%로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이 월화의 기간이 앞으로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현재의 월화에서 좀 하락세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하락세. 제 생각에는 머물지 않을까 문재인 싶습니다. 대통령은
당분간은 상승세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해외 순방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되는 내용들이 결국은 네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일단 대통령의 어떤 그 상승 요인은 기본적으로 그 해외 외교, 정상 외교가 기본적인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필리핀까지 아세안, 그리고 나서 에이펙까지 중국하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상당폭으로 올랐을 때 가장 큰 것이 외교 성과 기대감 상승이라고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사드 보복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는 도장을 그날 찍을 테니까 아마 그때 이제 또 상승이 좀 있겠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 3%의 이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출렁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1%대였는데 2%대까지 출렁을 했다. 근데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니까요. 그것도 그거다. 그렇습니다. 수요일날 어제 반등한 걸로 봤을 때는 월화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하락세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은 어제는 하락 요인이 있고, 그죠? 네. 잡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지속 상승세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네, 앞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현안 조사도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당분간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당의 효과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랐던 것도 사실상 19% 2.2%포인트 상승인데 지난주에 빠졌던 것들이 조금 회복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이 합쳐지고 이게 숫자가 9명 늘면은 막 크게 올라갈 것 같아도 바른정당도 저는 결집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불쌍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유승민 후보가 대선 직전에 갑자기 치고 올라간 그런 유사한 효과를 좀 줍니다. 물론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탈당 관련 주요 보도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층으로 보이는 댓글에서 힘내라. 괜찮다. 정치에서 계속 가라. 마음의 빛. 그런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숫자로 이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4%대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0.5%포인트 소폭 상승해서 5.3%로 5%대로 올랐었기 때문에 탈당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빠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동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돼서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 지지율도 결국은 많아야 2%대고 적으면 0점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치 지형이 큰 변화가 있다 할 만한 변동은 없는. 근데 만약에 5, 6명의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건 없을 것 같고요. 자, 현안이 바른정당 탈당과 한국당 복당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였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반대하냐 지지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반대한 데가 국민 10명 중 6명이죠. 61.3%로 상당히 높았고요. 반면 지지한다는 25.4%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매우 반대가 한 절반가량의 47.9%가 나왔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물론 그렇겠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지지가 79%, 반대가 12%, 반면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7%, 지지가 11%. 너무 당연하죠.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을 지지한다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추가 탈당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은 걸로 볼 수 있고요. 이 두 정당 지지층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합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지지자들은 당이 쪼개지는데 너무 당연하고 매우 반대 속에는 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바른당 지지자,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지역, 모든 TK, PK 다 포함해서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이렇게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합니다. 중도층도 반대할 것이고. 예. 네. 그래서 한국당 지지층이 찬성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지금 지지가 25.4%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면 19%인데요. 네. 이게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 반대가 12%인데 이들도 계속 그 복당 그것과 연관 없이 계속 지지율을 가지고 간다고 하고 그리고 지지한다고 했던 다른 이제 정당 소속의 지지층하고 무당층들의 이동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최대 상승을 해봤자 최대 상승을 해야 20%에서 21% 정도예요. 지금 지지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복당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네네. 지금 현재의 언론, 그러니까 여론 지형에서 보자면 한 네네. 20%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20%에서 21%. 그러니까 20% 전후니까 아주 다소 상승 효과가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상승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가까운 탈당자가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합쳐졌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그동안 너무 오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지층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40%대 뭐 그렇습니다. 쉽게 찍었거든요. 예, 50%대가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예, 지금 민주당과 정반대 포지션이었는데 그때는 중도층을 많이 포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중도층도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중도층이 상당수가 됩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안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다만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 개요 말씀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여유 있게 해서. 개요 얼른. 예, 이번 주중 우선 TBS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유선 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9%였습니다. 이상입니다.